취업을 앞두고 있는 분들 대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가 나를 선택하는 것일까? 내가 회사를 선택하는 것일까? 기업이 정말로 원하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거기에 맞춰야 하고, 나를 맞출 때 어떻게 나를 이쁘게 포장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내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된다. 네, 주식회사 더 좋은 내일의 손기동 대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성공 프레젠테이션 전략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먼저 정하고 그 업으로서 꾸준히 나아간다. 그게 바로 취업이라는 거죠. 회사 가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찾는 것, 그리고 그 일을 가지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 그 중간에 회사는 많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 그래야 우리는 성공하는 삶,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오늘의 키워드는 딱 저거 하나면 돼요. 취업이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업을 찾고 그 찾은 업을 가지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구나. 그것만 알아도 오늘 강의는 성공적으로 들은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빨간색 글자가 하나 보여요. 어떤 거? 다시 읽어봅시다. 자,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용기, 전문용어로 뭐라고요? 조금 더 크게. 전문용어로 뭐라고요? 한 번 더. 전문용어로 뭐라고요? 기억하기 쉽지. 그죠? 예전에 어떤 학생들을 강의할 때 나중에 설문조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깡으로 써놓은 거야. 저는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래요. 우리는 뭐 말은 뭐 좋은 용어들 많아요. 어려운 용어들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딱 기억해 남을 수 있는 것은 깡이라는 단어거든. 용기잖아요. 용기.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용기. 시작은 여기부터예요. 내가 정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용기. 여기 와서 앉아서 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용기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 뭐가 돼? 경험이 되고 지식이 되고 그것들이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찾는데 도움이 되고 하나의 쭉 과정들인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쭉 이제 조금씩 한번 해봅시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은 뭘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여행을 가야 되겠다. 그것도 혼자. 저기 나온 것처럼 나이 40살에 혼자서 일본 여행 한번 가자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너무 겁나더라고요. 나 일본어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혼자 가본 적도 없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나도 한번 스스로 한번 나도 그랬어. 야, 이렇게 강의하지 말고 스스로 나도 하나씩 해보자. 스스로 뭐 하나씩 용기를 내서 해보자. 그래서 갔습니다. 어느 날 일본의 나고야로. 그리고 첫날부터 벽에 부딪힙니다. 와, 가보니까 이런 모습이 있네? 이건 뭘까요? 저는 마음을 먹었어요. 자, 나는 일본에 가서 돈을 쓰지 않을 거야. 왜? 난 이제 경험하러 갔으니까 용기 있게. 그래서 나는 가서 자전거를 사야지. 근데 몰랐던 게 하나 있었어요. 몰랐던 사실인데 일본은 자전거를 나라에 등록해야 되더군요. 번호판을. 일본어를 모르죠? 저 점원은 영어 모르죠? 어떻게 읽겠어? 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여권을 던졌습니다. 네가 알아서 하거라. 그죠? 그래서 우리 저 점원은 아침 식전 대바람부터 웬 외국인이 와가지고 자전거를 사겠다고 하니 참 난감할 노릇이지, 그지? 어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저 친구가 자전거 등록증을 대신 써줬고요. 그리고 저는 자전거를 한 대 사게 됐습니다. 일본에서. 바로 이 자전거입니다. 저 자전거를 타고 첫날, 둘째 날 이제 일본을 헤집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셋째 날 내 입에서 한마디가 튀어나옵니다. 스미마생. 드디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남모르는 일본인들한테 드디어 내가 말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스미마생 그러고 그 친구들이 나를 보고 반갑게 인사해주고 이로써 나는 이제 하나의 경험치가 쌓인 거죠. 어떤 거? 이제 일본을 안 갔다 온 사람하고 싸우면 내가 100% 이겨. 맞죠? 나는 3박 4일 동안 일본에 가서 경험을 하고 왔으니까. 자,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죠. 경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죠. 그럼 경험은 뭘까? 경험.
우리 경험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못하지. 지난 일이잖아. 왜?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알게 되죠? 책으로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검색창에 쓰죠. 검색. 이거 궁금해요. 이런 것을 우리는 지식, 배움이라고 합니다. 내 건 아니지.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책으로 배웠다고 생각해봐. 탈 수 있어? 못 탑니다. 어떻게? 몸으로 배우니까 우리는 자전거를 탈 수 있고 10년 후에 자전거를 타도 탈 수 있는 거야. 왜? 내가 스스로 경험했으니까. 경험이라는 건 그것처럼 내가 한번 해본 거예요. 먹어보고 입어보고 타보고 겪어보고 내가 한번 그 상황에 처해보고. 이러한 것들이 지식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앞날에 큰 도움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정말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가야 돼. 그게 바로 통찰력이라는 단어죠. 두 번째 이제 단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깡, 두 번째는 이제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이 통찰력을 과연 어떻게 가질 수 있고, 그러면 과거에 이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 쭉 썰을 한번 풀어봅시다. 오케이? 자, 봅시다. 화면에 이제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데, 네, 예전에 그 시골의사 박경철 박사님께서도 인용한 이야기고요. 유명한 그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자신의 저서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한 명 한 명 한 명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선도하는 사람들은 1%에 불과하더라. 단 1%가 세상을 바꾸고 나머지 99%는 그 1%가 바꾼 세상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더라. 우리는 그들을 잉여인간이라고 하고, 저 또한 그렇고요. 그 잉여인간들을 다시 말해서 영어로는 유기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99%가 불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은 99%가 움직이고 있지. 그런데 우리는 99%가 되고 싶지 않아. 뭐가 되고 싶어요? 세상을 바꾸는 1%. 자, 그러면 0.1%는 뭐고 0.9%는 뭘까? 우리는 0.1%를 다른 말로 또라이라고 합니다. 혹은 돈키호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말 저게 가능해? 주로 우리는 그런 분들 뭐라고 부르냐면 박사님, 연구원, 과학자, 발명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은 성공을 하지는 못해요. 명예를 얻을 수는 있어요. 명예를 얻을 수는 있으나 성공은 하지 못합니다. 왜? 스스로 생각하는 차원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0.9%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지. 그 0.9%의 사람들은 뭐냐면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0.1%들이 정말 세상을 바꾸는,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무엇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유심히 지켜보다가 남들보다 먼저 나서는 사람들이지. 자,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섹스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해보자, 한번 먹어보자. 그런데 어떻게? 그냥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1% 성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유심히 바라보고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그리고 도전해야 되는 거지.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오늘 주요 주제예요. 그러면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취업을 하실 분들도 있고 창업을 하실 분들도 있고 혹은 다른 목표가 있어서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자, 우리는 그러면 실전 취업 전략, 나를 뭐라고요? 나를 프레젠테이션하라. 나를 프레젠테이션하라. 자, 여기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뭔지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할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이 뭔지. 자, 단어 많이 봤죠? 프레젠테이션이 뭘까요? 발표, 알리는 거, 혹은 뭐 제안하는 거. 제가 근데 어느 날 이 단어를 유심히 보고 있었어. 정말 유심히 뚫어져라 봤어. 미친 듯이. 하나가 튀어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쪼개지더라고요. 프레젠테이션은 쪼개보니까 뭐라고?
프리젠트 플러스 에이션. 찾아봐요. 저렇게 나옵니다. 프리젠트는 선물이고 에이션은 무엇을 하는 행위라고 번역돼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검색창 검색을 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광고업자가 광고주에게 뭐 광고를 뭐 제안하는 행위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정의하는 프레젠테이션은 바로 저겁니다. 선물을 주는 행위. 선물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왜? 취업을 앞두고 있는 분들 대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가 나를 선택하는 것일까? 내가 회사를 선택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행위예요. 그렇죠? 서로 기분이 좋아야 돼. 그리고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야 하고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야 돼요. 맞죠? 자, 우리가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돌아오죠. 이제 쭉쭉쭉 2월, 3월에 돌아오고 이제 그날이 즐겁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 분명히 이 중에. 그죠?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쨌거나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때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평소엔 저도 먹지도 않은 초콜릿이 원가 2,000원쯤 될까? 2,000원? 3,000원? 그죠? 이제 그날만큼은 갑자기 이게 10배, 20배로 뛰게 됩니다. 가치가 올라갔죠? 아까 우리 무슨 얘기했어? 내 가치를 올리자는 얘기했죠. 갑자기 초콜릿이 평소에 2,000원, 3,000원 하던 초콜릿이 가치가 10만 원으로 뛰어요. 어떻게? 이쁘게 포장을 해서.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이제 고민형 하나 딱 받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그 날 2월 14일, 3월 14일 그날 거기에 어떤 의미를 담아서 사랑, 누구한테? 남자친구한테 혹은 여자친구한테 준단 말이에요. 자, 나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은 이제 드디어 다 나온 거야. 평소에 잘 먹지도 않은 초콜릿이지만 거기에 의미를 담고, 의미, 그죠? 의미, 3월의 의미를 담아서 어떤 의미? 사랑, 사랑의 의미를 담고, 그 다음에 이쁘게 보여야죠. 그죠? 포장, 그리고 언제? 그날, 아무 때나 주면 안 되지, 그지? 그날,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그날 상대방한테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가치가 배가 되고 상대방도 받으면 기분이 좋지. 사랑의 의미를 담긴 걸 받았으니까. 선물은 그런 거예요. 선물을 줄 때, 야, 내가 이거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가져. 이렇게 주나? 아니거든요. 선물은 상대방이 받고 싶은 거를 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상대방의 기분이 좋으니까. 그러면 기업으로 갑시다. 기업으로 가면, 자, 어떻게 됐어? 정말로 내가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일까? 먼저 생각해야 되겠지. 그런 거예요, 선물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선물 한 번씩 주고받았을 겁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다 한 번씩은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선물을 했나? 그리고 내가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선물을 줬는가? 취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업이 정말로 원하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거기에 맞춰야 하고, 나를 맞췄을 때 어떻게? 나를 이쁘게 포장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내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된다. 그런 내용들을 좀 이따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할 건데, 저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선물을 주는 행위라고 과감히 정의를 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분이 좋은 것처럼 프레젠테이션은 선물을 주는 행위라는 거, 그거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고 취업할 때 꼭 써먹길 바라요. 자, 이제 슬슬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어요? 계속 리뷰를 해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 첫 번째, 우리는 한번 해보자. 한번 그래, 깡 있는 인간이 되자. 얘기 나왔어. 그다음에 두 번째, 통찰력을 가져야 돼. 자, 통찰력을 갖고 우리 한번 해보면 돼. 자, 그러면 세 번째, 기회는 왔어. 드디어 나라는 선물을 이쁘게 포장을 해서 상대방 기업에게 줄 준비가 다 됐어. 그러면 이제는 나를 어떻게 포장할까? 그 방법론적인 게 나온 거예요. 사람을 포장하는 기술을 제가 정의해 보니까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도큐멘트, 스피치, 애티튜드.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더라. 사람을 포장하는 기술은. 왜? 우리가 사람을 포장하는데 리본 달고 갈 수는 없잖아. 그죠? 옷은 당연히 깔끔하게 입는 것이고, 사람을 포장하는 이 세 가지 기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도큐멘트는 뭐예요?
우리 취업할 때 쓰는 거. 그렇지. 이력서죠. 이력서를 잘 쓰는 것이고 취업에 포커스를 맞췄으니까 그렇죠? 이력서를 잘 쓰는 것이고. 자 그러면 스피치는 면접. 드디어 이제 뭔가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애티튜드는 예, 그냥 번역하시면 돼요. 태도. 이 3박자가 맞아 떨어졌을 때 우리는 취업에 성공할 수 있고 그냥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까 잠깐 얘기 나눴었죠, 그죠? 연봉을 좀 더 높여서 가고 싶다. 그냥 나 연봉 높여주십시오 하면 되나? 아니지.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에. 그러면 암만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나를 이쁘게 포장해야 되는 것이고 가식으로 떠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쁘게 알려주란 말이야. 그게 바로 세 가지 도큐멘트, 스피치, 애티튜드. 이 세 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서류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 여러분들 서류 많이 써봤죠? 많이 썼죠? 얼마나 썼어요? 수도 없이? 자, 우리 서류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데 화면에 나와 있는 두 단어를 한번 집중해서 봅시다. 뭐라고 써 있을까? 눈에 보이는 그대로 실력과 역량.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력이라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온 모든 것들이에요. 학력, 학점, 전공, 그 다음에 취미, 봉사활동, 아르바이트, 인턴, 토익,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 순간조차도 우리는 뭐다? 실력이다. 자, 실력을 한자로 풀이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과실할 때 실자하고 힘력자야. 그럼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하나 저렇게 쌓아놓은 모든 스펙들 과일이라 생각해봐. 한 명 한 명이 다 사과나무 하나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맺은 열매의 숫자는 다 다를 겁니다. 그 열매 하나하나가 스펙들이고 그 하나하나의 열매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로 역량으로 이끌어내야 되는 거지. 실력과 역량이 왜 다르냐? 지금부터 설명할 거야. 실력과 역량이 왜 다를까? 실력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맺은 열매의 개수야. 과일을 맺기 위해서 들인 노력, 힘. 근데 역량은 뭐야? 한자로 풀이해보면 힘력자의 헤아릴 양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내가 지금까지 지금 쌓아놓은 여러 가지 스펙들을 헤아리는 힘인 거예요. 훨씬 더 고차원적이지. 그리고 역량은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맺은 그 사과 한 개 한 개 그 사과를 좀 더 가치 있게 사과잼으로 만들든 아니면 그 사과를 좀 더 비싸게 팔든 아니면 그 사과를 조금 더 나은 상품으로 만드는 힘, 그게 바로 역량인 거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그 이력서 앞장에 쓰는 내용은 바로 무엇이다? 실력인 것이다. 증명 가능하고 여러분들 어떤 형태로든 전화로든 아니면 문서로든 사실에 입각해서 이력서 앞장에 쓰는 것이 모두 실력인 거예요. 실력인 거고.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됐지. 역량은 뭐야? 자소서겠죠. 그죠? 이것이 뭐 한 세트란 얘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스펙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앞장에다 썼다고 하면 자소서는 별게 아니에요. 자소서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 쌓아오는 여러 가지 실력들을 다 끄집어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어필하는 것. 그게 바로 도큐멘트고 그게 바로 스피치, 그게 바로 애티튜드. 다 시작점이 바로 여기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거. 나를 포장하는 첫 번째 기술은 바로 도큐멘트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경험에 대한 시작점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스펙들이고 그 스펙들은 하나하나의 열매이고 그 열매들을 헤아리는 힘, 역량이 바로 자기소개서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조금 더 남들보다 나은 0.9%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나를 포장해서 어필하는 첫 번째 방법은 도큐멘트라고 우리는 이미 얘기를 했어요. 서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스피치. 아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말 잘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말을 잘하고 싶어요. 자, 말을 잘하는 방법은요,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제가 정의하는 말 잘하는 것, 말 잘하는 비법은 뭐냐면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말은 잘 못해도 돼요. 여러분들 말 잘하잖아요. 지금 여기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거든요. 얼마나 내가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얼마나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얼마나 거짓 없이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그 진정성이라는 것, 그 단어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은 모든 얘기에 신뢰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른 거 어렵지 않아요. 조리 있게 이야기하는 거, 귀납법, 뭐 두갈식, 연역법, 어떻게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맨날 생각할 때마다 나는 귀납적으로 얘기해야지, 연역법으로 생각해야 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네, 항상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나를 포장하는 두 번째 기술인 스피치는 해결이 됩니다. 자, 서류는 그렇게 이야기가 끝났고 스피치 끝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뭘까? 태도, 애티튜드. 제가 사례 하나만 소개할게요. 예전에 저한테 그 컨설팅을 받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모 캠프에 가서 두 번째 날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 면접 잡혔어요. 그래? 어딘데? 네, 서울에 있는 모 페인트 회사입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야, 거기 물류센터 여기 있지? 네, 내가 태워다 줄 테니까 한번 가봐. 왜요? 일단 가봐.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진 못할 거야. 막으니까 경비 아저씨가. 그래도 네가 물류센터에 한번 갔다 온 것, 그 경험 자체가 나중에 너한테 큰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제 말을 듣고 갔어요. 가서 저는 그냥 둘러보고 오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정말 용기 있게 경비 아저씨한테 부탁을 했답니다. 이러저러해서 제가 면접이 있는데 한번 이 물류센터를 둘러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제 책임자분한테 전화를 했고 책임자분이 한번 들어와라 해서 한 바퀴 돌고 왔대요. 다다음 날인가 면접을 보러 갔답니다. 실제로. 근데 본사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더래요. 왜 알고 있을까? 대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생길까봐 그 물류센터 담당자분이 본사로 통보를 한 거예요. 이러이러한 인간이 왔는데 내가 물류센터 한번 보여줬어.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가서 면접을 보게 된 거죠. 이미 그 친구는 그럼 합격을 했을까 못했을까? 이미 그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합격을 한 거지. 이런 게 바로 태도인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초임이 중요하다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 회사에 가고 싶은 것이냐, 내가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은 것이냐, 그리고 정말 진정성 있게 내가 행동했느냐. 내가 정말 그 회사에 가고 싶다면 하루 전날 답사 왜 못 가볼까? 저는 컨설팅한테 아이들한테 100%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미에 너 면접 보러 가기 전에 전날 회사에 한번 가봐. 그 회사에 들어갈 수는 없을 거야. 왜? 들어가려고 맘먹고 들어갔다면 여기처럼 보안 카드를 찍어야 들어가고요. 앞에서 막히고요. 하지만 그 회사 앞에서 아침에 정확하게 8시 반까지 가면 모든 직원들이 그 건물에 들어가고 출퇴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그리고 거기서 놀다가 점심시간에 맞춰서 그 근처에서 밥을 먹어. 그리고 저녁 때까지 그 근처에서 놀다가 오면 다음날 네가 면접 보러 갔을 때 굉장히 친숙함을 느끼게 될 거다. 처음 보는 인사 담당자가 너한테 이런 물음을 물어볼 거다. 여기 오늘하고 힘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어떻게? 아니 어제 와봐서 정말 찾기 쉬웠습니다. 그치? 그 순간 인사 담당자와 나는 뭐가 돼요?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지. 한 배를 타는 거지. 태도. 그리고 모든 것이 해결되고 분위기도 부드러워지죠. 왜? 이 회사를 들어오고 싶어서 전날 회사를 찾아왔다는데,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질문을 안 받았다면 또 마지막에 분명히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거 어떤 거? 하고 싶은 말. 우리는 똑같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어 제가 어제 회사에 찾아왔습니다. 점심도 근처에서 먹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여기 계신 직원분들 바로 옆자리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저 채용해 주신다면 내일부터 숟가락은 제가 놓겠습니다. 좀 닭살 돋나? 어렵지 않죠? 진정성이라는 거.
실제로 저도 그렇게 채용이 됐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을 뽑는데 신입사원이 이 회사에 너무 들어오고 싶어서 회사를 한번 미리 찾아와 볼 정도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예, 게임 끝입니다. 자료조사, 회사의 뭐 경영 상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회사의 홈페이지에 나오는 기사들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건 한번 가보는 것.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번 가보는 게 쉬울 것 같죠? 제가 처음에 무슨 얘기했어요? 한번 해보지 뭐 깡. 정말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 귀찮고 무섭고 짜증나고 진짜로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면접 보러 갈 때, 회사에 취업할 때 혹은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서 어딘가를 가야 될 때 전날 거기를 먼저 가보는 사람 제가 장담컨대 이 중에 약 2명 정도 나오면 잘 나옵니다.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우리 처음에 나왔던 숫자 0.9%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진짜로. 다만 우리는 조금 수위 조절을 해야 돼. 막 여기도 우리 들어올 때 보면 이 건물에 들어올 때 보면 어떻게 뭐 카드 찍고 신분증 맡기고 그러죠. 막 떼쓰는 거지. 제가 교육을 받았는데 한번 가보라고 했어요. 꼭 들여보내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요. 미친 인간 취급받습니다. 그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회사 근처에서 그냥 그 분위기만 익히고 와도 우리는 다음날 할 말이 많아집니다. 이런 질문도 흔쾌히 대답할 수가 있죠. 집이 너무 먼 것 같아요. 아니요. 저 어제도 와보고 오늘도 와봤는데 어제는 40분 걸렸는데 오늘은 30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충분히 출퇴근 가능합니다. 완벽하죠. 그게 우리는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오늘 주된 강의에 이제 말미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약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존귀한 존재라는 거, 귀중한 존재라는 자존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분명한 목표와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을 선택하는 회사가 정말 기분 좋게 여러분들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내가 선물을 하나 받았구나, 우리 회사에 정말 선물과 같은 존재가 들어왔구나라고 여길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를 포장할 수 있어야 하고, 그다음 마지막, 잘해야 돼. 뭐라고요? 잘해야 돼. 열심히는 필요 없어요. 잘해야 돼. 모든 회사들, 저도 사람을 많이 뽑습니다만 저도 이제 최근에 직원을 채용을 했는데 똑같은 대답을 하더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잘해야 돼. 순간 표정이 굳더라고. 뭐지? 저 대표는 도대체 뭐지? 나한테 뭘 기대하는 거지? 제가 아니 잘하라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면접이 끝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업을 찾든 어떤 직업을 찾든 잘하셔야 돼요. 시대가 그렇게 변했어요. 잘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할지 정하셔야 되고, 그게 바로 이 툴이에요. 뭔지 알겠습니까?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 도대체 저 순서대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What, why, how, get. 대입해 볼까? 저 취업을 해야 돼. 그렇죠? 그래, 나 삼성에 가고 싶어. What? 저 목표를 정했어. What? 내가 무엇을 할까? 오케이. 삼성에 들어가자. 그거 왜 들어가는데? 왜 들어가야 되는데? 검증을 해야 하는 단계가 필요해. 내가 삼성에 왜 들어가야 되는데? 검증하는, 여기 한 백지 놓고 써봐요. 자, 난 삼성을 가야 돼. 목표 정했어. What? 내가 무엇을 할 거야? 그래, 나 삼성에 들어갈 거야. Why? 왜 들어가는데 도대체? 써봐. 돈을 많이 주니까. 나중에 취업에 좋으니까. 나중에 이직하기 좋으니까. 등등등등 쭉 써봐. 오케이. 자, 내가 자체 검증을 해봤더니 당연히 내가 삼성에 들어가야 돼. 이유가 분명해졌어. 그럼 어디까지 가요? 이제 하우 단계로 가요. 어떻게 갈 건데? 시험을 볼까? 시험 보기엔 좀 내가 조금 뭐가 부족해. 자, 그러면 중소기업을 가서 경력자로 들어갈까? 그것도 좀 안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내가 인문계를 나왔으니까 삼성의 인문계 프로그램을 알아봐서 그렇게 들어갈까? 많은 방법론적인 등이 나오다가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 방법들을 찾아내는 거야. 하우 단계.
그럼 마지막 단계 저건 뭘까요? get, if. 좋아. 나 삼성에 들어가야지. 들어가야 될 이유도 분명해. 오케이. 방법도 찾았어. 드디어. 나는 공부를 완전 잘하니까 시험 보면 돼. 삼성이 제도를 바꿨대. 오케이. 만약에 내가 삼성에 들어간다면 내가 얻는 이익은 뭘까? 과연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 생각하는데 30분도 안 걸립니다. 분명해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여러분들 목표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나 공부 잘해야 돼. 왜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하는데? 진짜 내가 공부를 잘한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당장 돈을 벌어야 돼. 왜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벌 건데? 진짜 돈을 많이 벌었다 보면 나한테 어떤 이익이 생길까? 내가 무엇을 가질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놀아야 돼. 왜 놀아야 되는데? 어떻게 놀까? 잘 놀아야죠. 정말 내가 한 1년 놀면 나한테 어떤 이익, 어떤 혜택이 돌아올까? 나 여행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여행을 갈까? 그럼 어디를 갈까? 어떻게 갈까? 갔다 오면 나한테 어떤 이익이 생길까? 이걸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들 뭐가 된다? 목표가 분명해지고 방법이 분명해지고 스스로 논리적이 되고 말할 때도 그래요. 말할 때도 저대로 하면 스스로 논리적이 되고 또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이 그어질 수 있어요. 오늘 한 이야기들은 거의 이 정도입니다. 자, 거의 슬라이드가 이제 끝났죠? 이제 처음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는 정리를 한 번씩 해줘야 돼. 그래야 우리 기억 속에 남아. 맞죠? 첫 번째, 우리 무슨 얘기를 했죠? 그치, 안 잊어먹지. 그죠? 깡, 중요한 단어예요. 깡스러운 인간이 되자. 다시 말하면 그걸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조금은 유식한 말로? 용기. 그래, 깡스러운 인간이 되자. 깡 있는 인간이 되자는 우린 용기 있는 사람이 되자 그랬어요. 자, 그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됐어요. 우와, 좋아. 난 뭐든 해볼 수 있는 드디어 깡 있는 남자도 깡 있는 여자가 됐어. 아무거나 할까? 아니죠. 우리는 깊은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통찰력은 어디서 나온다? 네, 수많은 경험에서 나오고. 자, 그러면 와, 통찰력도 가지고 드디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남들보다 먼저 해야지 성공한다는 것까지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엔 또 우리 어떤 얘기했지? 취업이든 창업이든 뭐든 간에 자, 그럼 나를 효과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프레젠테이션은 뭐다? 선물을 주는 행위. 오케이. 그럼 선물은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야 하고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야 하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것이 우리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회사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나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주고받음에 기분이 좋아야 되는 것이 선물인 거죠. 회사가 원하는 인간이 누구야? 오케이. 나는 거기에 맞춰야지. 그럼 어떻게 맞춘다? 우리는 나를 포장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어떻게 포장할까? 사람을 포장하는 기술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 뭐? 도큐멘트. 서류예요. 물론 우리는 취업을 준비하기 때문에 이력서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것 페이퍼일 수도 있어요. 서류. 우리는 취업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류, 도큐멘트. 도큐멘트는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지지. 이력서에는 이력서 앞장과 이력서 뒷장, 자소서. 앞장은 뭐? 실력. 실력은 여러분들이 가진 스펙.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쌓아온 여러 가지 열매들. 역량은 그러면 자소서지. 자소서는 어떻게? 우와, 내가 그럼 지금까지 쌓은 스펙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상대방한테 어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소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죠? 두 번째? 스피치. 스피치는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다? 진정성 있게. 네, 논리적으로 막 달변으로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달변가가 될 필요 없어. 우리는 강사가 될 게 아니거든. 혹시 강사가 될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스피치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강사가 될 거 아니거든.
우리는 정말로 기승전결 논리적으로 항상 이야기하지 않거든. 상대방한테 다가갈 수 있게 우리는 진정성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된다 그랬어. 그다음에 세 번째 어떤 걸 얘기를 했죠? 태도. 태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정말 간절함이 묻어 나와야 되는 거지. 내가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다. 그 회사에 입사하겠다. 그럼 남들과는 달라야 돼. 근데 삼성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뭐 수천 명이야. 그럼 그 수천 명 우리는 똑같이 경쟁하고 있다고. 뭐 다른 기업들 중견기업에 들어가고 싶어요. 똑같이 경쟁하고 있다. 남들보다는 달라야 돼. 왜? 남들보다 다른 내가 0.1%가 아니라 0.9%는 돼야 될 거 아니야. 남들이 99%가 똑같이 경쟁하고 있다면 나는 0.9%의 생각, 0.9%의 통찰력으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 그 중에 가장 쉬운 게 뭐하고? 한번 가보는 거. 네. 진짜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면접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전날 한번 가보세요. 다음 날 남들하고 전혀 다른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할 겁니다. 면접 보러 온 사람들 여러분들 안내할 수도 있어요. 저기 가면 화장실이고요. 저기 가면 면접장이에요.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를 프레젠테이션 하는 성공 프레젠테이션 전략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